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의미 수업, 슬픔을 이기는 6번째 단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글을 쓴 분은 데이비드 캐슬러, 옮긴 분은 박여진.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네요. 네, 이 책을 지은 데이비드 캐슬러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읽었고 지금도 물론 읽는 분도 많이 계시는 유명한 책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제가 이 책 읽고 너무 좋은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가족 중 누군가가 의사에게 불치병 선고를 받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저 사람을 죽게 둘 수는 없어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말 대신 저 사람의 남은 인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드물다. 이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남은 사람들이 더 나은 슬픔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줄 질문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부인한다. 하지만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닥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변화다.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즉 죽음의 비가역성을 인정한다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길 수 있다. 극작가 손턴 와일더의 연극 우리 읍내에서 헬렌 헌트가 연기한 에밀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지만 살았던 날들 중 단 하루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 에밀리는 결혼식처럼 특별한 날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다른 망자들이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삶에서 가장 덜 중요한 날로 돌아가. 그날조차도 넘치게 중요한 날일 테니. 에밀리는 12번째 생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에밀리 기억 속에 12살 생일은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가족들과 지극히 평범하게 보냈던 날이었다. 하지만 망자가 되어 돌아가 보니 그날조차도 특별한 날이었다. 살면서 가장 평범했던 날조차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었는지를 깨달은 에밀리는 이렇게 말한다. 너무 빠르게 흘러갔구나. 다른 이들의 삶을 흘끗거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는 몰랐네.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린 정말 몰랐네. 잃어버린 무언가를 자각한 에밀리는 잠시 허락받은 그 하루가 끝나가자 무덤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비통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안녕 세상이여, 안녕 우리 동네 그로버스 코너스여, 안녕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가 기르던 해바라기 모두 안녕. 음식과 커피도 안녕. 새로 다림질한 옷과 뜨거운 물 가득한 욕조도. 잠들고 일어났던 모든 날들도 안녕. 아 맞다. 당신은 말로 이루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사를 한 에밀리는 무대 감독에게 이승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있냐고 묻는다. 그러자 무대 감독은 대답한다. 아니요. 성자나 시인 정도라면 혹시 알았을지도. 딜런 토마스의 시가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손턴 와일더의 우리 읍내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손턴 와일더는 딜런 토마스의 시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를 관통하는 시인의 지혜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토머스가 시에서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자가 외치는 슬픔의 포효를 듣는다. 하지만 우리 생의 모든 날에 드리운 빛을 바라보고 길이라는 목소리 역시 들을 수 있다. 성자들이나 시인들은 일상을 선물로 보는 법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끝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 사람들의 삶은 절망감에 황폐해진다.
그런 날들을 감시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런 날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문득 그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고통스럽지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매 순간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새로운 의미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영화배우 파라 포센 역시 예견된 죽음이 만든 절박함으로 병에 대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라 포벳을 목욕 가운을 입은 포스터 속의 매력적인 미녀로 기억할 것이다. 더러는 영화 미녀 삼총사 속 질 멀로로 나왔던 파라 포벳을 좋아했을 것이다. 연예 채널 TV 가이드에서 파라 포벳은 항상 최고의 스타 50위 안에 들곤 했다. 파라 포셋은 익스트레머티스와 버닝 배드와 같은 진지한 영화나 연극 무대에서도 재능을 입증해 보였으며 다른 영화와 연극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하지만 자신이 암과 맞서 싸우는 활동가로 살게 되리라는 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암 진단을 받은 파라 포벳은 왜 하필 나지? 라고 묻지 않았다. 자신이 희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파라 포벳은 암과 맞서 싸운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재단도 만들었다. 절친한 친구 에러너 스튜어트도 파라 포벳의 여정을 도왔다. 다큐멘터리에서 포셋은 이렇게 말한다. 한편으로는 암에 걸린 것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시 뒤 포셋은 이렇게 묻는다. 어째서 특정 유형의 암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의 의료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 사례가 입증된 대체 치료 요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포셋은 자신이 만든 재단이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 포셋의 다큐멘터리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끝난다. 누군가 포셋에게 묻는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러자 포셋이 대답한다. 오늘은 제가 암에 걸렸지만 어쨌든 살아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정말 좋아요. 제 삶은 지속되고 있고 제 싸움도 멈추지 않아요. 그나저나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은 무엇과 싸우고 있나요? 이 배우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나는 파라 포벳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파라 포벳이 만든 의미는 이 책의 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했다. 지금도 나는 파라포셋 재단의 이사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녀가 남긴 유산과 초상화가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지를 결정하고 있다. 파라 포벳은 죽어가는 동안에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고 찾았으며 실천했다. 죽은 뒤에는 포셋이 찾은 의미가 크나큰 유산이 되었다. 나는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며 노력하고 있다. 네, 이 밖에도 너무나도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느낌을 댓글에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멋지게 잘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좋은 글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책을 읽어서 유튜브로 올린답니다. 여러분도 좋은 책들 읽은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